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싱킹의 개념, 프로세스, 적용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디자인 싱킹의 개념, 프로세스, 적용 방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싱킹과 창업 아이디어의 시간입니다. 먼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요. D와 사인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죠? 기존 기호인 사인에 부정하고 분해를 한다는 D 의미를 합쳐진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기호를 한번 나눠서 보고 세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적으로 생각하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면 관찰과 공감을 통해 특정 이슈를 우리가 살펴본 창업의 인간 중심으로 해석하고 숨겨진 니드를 발견해서 최적의 임팩트를 창조하는 혁신 방법론으로서 우리 창업 시간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디자인 기법을 통해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봄으로써 창업의 성공의 길을 함께 가보도록 하죠. 먼저 디자인 싱킹의 개념을 살펴보면 이 고전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좀 탈피하는 부분인데요. 논리성과 합리성을 이제 최우선 가치 목표에 두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선정을 통해서 문제의 구조를 파악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본 후 해결안을 개발해야 되겠죠. 그걸 선정했다면 이제 실행을 하고 그 실행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가를 통해서 다시 선순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 싱킹의 문제 해결 과정은 이 인간의 감성과 어떤 경험에 초점을 두고 현장에서 빠른 실행으로 계산하고 어떤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 번째 특징은 처음에는 폭넓게 생각해서 또 확산, 또 정리 단계에서 핵심 아이디어로 조정을 하는 단계를 첫 번째 키워드로 뽑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에서는 이 키워드 요인 간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에서 상호 적용되는 것들을 파악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어떤 불확실성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확장성을 갖는 것을 어떤 경험이나 하나의 어떤 컨셉으로 쭉 정리하면서 조정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서는 디자인 싱킹의 핵심이 바로 협업, 콜라보레이션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를 알고 추후에 실습의 시간을 갖게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디자인 싱킹 프로세스 첫 번째 단계인 문제를 공감하기를 보겠습니다. 공감한다는 것은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어떤 반응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첫 번째 대상의 조직이나 사람들의 경험을 관찰해서 이게 사용 가능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환경에 직접 참여해서 어떤 경험해 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 사용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또한 공감이 되겠죠. 근데 그 공감은 문제를 공감하는 데서도 여러 테크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공감하는 어떤 경청의 자세, 느낀 점을 관찰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려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공감해 주는 테크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럼 그런 공감대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경청을 통해 다른 이들의 생각을 이해를 하십시오. 질문을 할 때도 OX 흑백 논리에 빠지지 않게끔 왜 그랬을까? 무엇이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유대인들의 학습법이라면서 Y 기법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이 디자인 싱킹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청을 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정의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재정의한다는 것은 사용자의 관점에서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으로서는 세 가지로 나열했는데요. 정보를 통합해보고 문제를 재구성해봄으로써 무엇이 중요한지를 결정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의의 테크닉 방법으로 제안을 드린다면 사용자 관점에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런 사용자들의 현장에서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렇죠? 어떤 걸 원하는지, 또 왜 그러면 필요가 생겼는지에 대한 이유도 들어봄으로써 그들의 입장을 인사이트,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이 디자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란 것은 가능한 한 많은 해결책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해결책의 가능성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선택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의 테크닉을 제안을 드린다면 첫 번째, 해결점에 대해 생각내는 대로 포스트잇을 한번 써보는 거죠. 해서 같이 붙여보고 또 마인드맵이라 해서 우리 특정한 것을 조직하고 또 관계성을 시각화해 주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우리 학교 생활에서 많은 부분에서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스토밍 하자, 마인드맵 하자는 것을 이 앞에 두 개의 공감이나 문제점을 찾지 않고 바로 시작하게 되면 막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거쳐서 해결책을 밟는 방법이 이 중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도록 합시다. 실제 우리 온라인 수업 중이기 때문에 해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했었던 실습 자료들을 찾아서 봤는데요. 그래서 그 포커스를 해서 맞춘다든지 또 양에 포커스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많은 양, 질보다는 많은 양을 통해서 비난과 비판은 자제하면서 여러 수용적인 의견을 갖는 그 브레인스토밍의 규칙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또 그렇게 하다 보면 특이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게 되면 우선 환영하고 새로운 생각을 통해서 아이디어 조합이나 개선점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용기를 북돋워주고 칭찬을 통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길 바랍니다. 마인드맵을 하게 된다면 7가지 원칙을 생각해서 생각하셔도 좋겠는데요. 먼저 가로로 된 종이의 중심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 생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미지나 사진을 많이 활용하시고 전체적으로 여러 색깔들을 또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중심에서 주 가지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구부리고 흐름이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서 각 가지당 하나의 키워드를 찾은 후에 전체적인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그 마인드 매핑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했다면 네 번째 시제품을 한번 우리 창업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우리 목업이라는 시제품 만들기는 해결책을 현실화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으로서는 최소한의 해결점을 갖는 여러 가공들을 만들어서 빠르게 만들고 그 노력들을 늘리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하시고 또 해결책을 반영하는 여러 기술 요건 등을 시제품에 반영을 해서 마지막으로 물리적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그 시제품을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바로 시제품 만들기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제품 만들기의 테크닉한 방법들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스토리보드, 두 번째 도표로 표현해 보기, 세 번째 이야기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법 중에 나한테 익숙하고 유리한 걸 할 수 있을 텐데요. 주로 스토리보드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경험을 그림, 변화 또는 만화, 스케치, 뭐 이렇게 말풍선 등을 시각화도 해보고 아이디어 구조 네트워크 프로세스를 지도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미래 성향을 가정해서 어떤 경험이 될지 설명하는 이야기 만들기 등도 동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시장 테스트인데요.
이 시장 테스트는 시제품에 대한 피드백을 구해보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용자들로부터 배우게 되고 또 아이디어를 재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시제품들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허용적인 마인드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용자들에게 어떤 시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반응도 들어보게 되고 또 그들의 경험과 느낌을 이야기해 보게끔 해서 분위기를 좋게 연출해서 테스트한 결과를 수용하셔야 되겠죠? 디자인 싱킹의 3가지 구성 요소를 핵심 내용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적 실행 가능성과 과정상의 혁신, 기능적 혁신, 또 경험상의 혁신의 키워드, 이 4가지가 접목되는 교집합 영역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먼저 감성적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면 첫 번째 감성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이 바로 브랜딩입니다. 우리 디자인적으로 생각한 것을 어떻게 이 브랜딩 할 것인가, 그것의 수단으로서는 고객과 회사와의 릴레이션십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효율적인 마케팅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성적 실행 가능성을 먼저 유념해 보시고요. 이를 통해 우측에 있는 과정상의 혁신을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창업한 기업들이 여러 과정에서 혁신을 가져오고 있는데요. 우리 물류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있고, 그죠? 또 우리 SCM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공급 체인,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을 통해서도 많은 변화와 구조 혁신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 창업에서도 왜 이슈가 되는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물류와 함께 가는 창업의 발전이 디자인 싱킹에서도 접목되면서 좀 더 최첨단화되고 혁신의 키워드를 함께 가져가기 때문이고요. 이것이 기능적으로 어떤 혁신이 맞물려졌냐면 상품을 만들고 또 그에 대한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매뉴팩처링해서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그 기능적 혁신까지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혁신의 키워드들을 지금까지 살펴본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여러 접합되는 부분들을 찾고 그것의 효용 가치를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경험상의 혁신을 통해 디자인 싱킹이 추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4가지가 다 맞물려서 공통 부분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봤던 5가지 기법을 통해서 실현하다 보면 감성적 실행 가능성에 2개가 있고 과정상의 혁신에 2개, 기능적 혁신에 2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험상 혁신까지 맞물려지는 것을 키워드를 찾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 성공적인 디자인 싱킹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론상 하나의 공통부분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택의 결정권은 여러분들에 있으니까 나는 이 4가지 중에 경험상의 혁신이 중요하다 하게 된다면 그 중요한 부분들을 더 추가시키고 감성과 과정을 줄일 수도 있겠고요. 나는 의외로 기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게 된다면 다른 것들을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풍선 효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를 줄이고 늘림으로써 전체 분모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법들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우리가 창업의 아이디어를 확장시키고 또 경험치로서 발전시키는데 여러 기법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와 함께 KJ 기법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디자인 기법과 또 마인드맵, 또 앞서 살펴봤던 브레인스토밍 기법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싱킹을 통한 창업의 여러 프로세스 아이디어 탐색에도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